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 동수 씨는 변변한 안주도 없이 컵에 가득 담긴 술을 들이키기 시작했다. 잠시 후 소주 한 병을 순식간에 비운 동수 씨가 곧바로 새술을 가져온다. 최근 8개월 동안 하루 평균 3병의 소주를 마셨다는 동수 씨. 8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술을 마셨다는 동수 씨의 몸은 이미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태였다. 문답과 필기 방식으로 지능검사와 기억검사, 전두엽 관리 기능검사가 진행됐다. 카드가 있는데 여기 있는 카드 색깔을 검정, 파랑, 노랑, 빨강 이런 식으로 되도록 빠르게 끝까지 읽으세요. 빠뜨리지 마시고 읽으시고. 네, 시작. 파랑, 검정, 노랑, 빨강, 파랑. 속도는 노랑, 느렸지만 동수 씨는 모든 카드색을 구분해냈다. 빨강, 검정, 파랑, 노랑. 글자의 색깔을 검정, 파랑, 노랑, 빨강. 이번엔 조금 복잡한 카드를 보여줬다. 시작. 노랑, 빨강, 파랑, 노랑. 동수 씨의 읽기 속도는 눈에 띄게 느려졌고 틀린 것도 많았다. 빨강, 글자의 뜻과 색깔이 다른 카드들. 파랑, 노랑, 순간적인 판단력을 알아보기 위해 이런 식으로 혼란을 유도하는 설정을 노랑, 간섭 자극이라고 한다. 빨강, 동수 씨는 결국 이 검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파랑. 전반적으로 전두엽 관리 기능이 저하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다른 기억 검사나 그 지능 검사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전두엽 관리 기능 중에서 간섭 자극이 있을 때 그 자극을 무시하고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하되어 있어서 간섭 자극을 무시하지 못하고 반응 시간이 지나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무슨 교통사고나 다른 뇌 손상을 일으킬 만한 다른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술을 과다히 먹은 것이 이러한 그 전두엽 관리 기능 저하의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취재팀은 동수 씨의 뇌에 생긴 변화를 좀 더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해 뇌 혈류량 검사를 실시했다. 결과는 앞서 실시한 신경심리검사보다 더 심각했다. 동수 씨의 사진 곳곳엔 혈류량이 떨어졌음을 나타내는 붉은 반점이 나타나 있었다. 문제가 일어난 곳은 전두이랑 기저핵 등 주로 행동 조절과 관련된 부분이었다. 뇌대사가 떨어져 있다는 건 그 부위의 그 활동성이 감소되는 거고요. 이 활동성이 감소되어 있다는 건 결국은 이 피검자가 결국은 그쪽에 기능이 정상이 낮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할 때, 특히 이런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부위들이 뇌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일으키기 전에 그 행동을 총괄하는 그 중추가 되는데, 그 중추가 계속해서 되면 망가지기 때문에 결국은 행동의 부조화, 그리고 말이 어눌해진다든지,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못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8개월 동안의 폭음으로 20대 중반의 젊은 나이에 뇌 손상이 시작된 장동수 씨. 그렇다면 알코올은 어떤 경로로 뇌 손상을 가져오는 것일까? 몸 안으로 들어온 알코올은 위와 소장에서 흡수된 뒤 혈액을 타고 간에 도착해 독소 분해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과음으로 처리 용량을 초과한 알코올은 혈관을 타고 몸을 돌면서 심장이나 뇌 등 다른 장기를 공격한다. 미세 혈관이 밀집된 뇌는 더욱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알코올의 공격을 받은 뇌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취재팀은 인제대 뇌과학기술연구소와 함께 알코올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했다. 체중 60-70kg인 사람이 소주 4병을 마시는 것과 같은 양의 알코올을 쥐에게 투여하고 행동 변화를 관찰했다.
5분이 지나자 활발하게 움직이던 쥐가 행동을 멈추고 숨을 가쁘게 몰아쉬기 시작했다. 10분 후 쥐는 조금씩 움직여보려고 애썼지만 이미 한쪽 다리가 완전히 마비돼 제대로 걷지 못했다. 알코올로 인해 뇌에 이상이 생긴 것이다. 뇌에는 혈뇌장벽이라는 이물질 방어 체계가 있다. 그러나 알코올과 같은 지용성 물질은 이 혈뇌장벽을 쉽게 통과한다. 뇌에도 알코올 분해 효소가 있지만 너무 빨리 마시거나 포금을 하면 소용이 없다. 이렇게 침투한 알코올은 시냅스 연결 부위를 거쳐가는 신경 전달 물질에도 영향을 미쳐 시냅스에서의 신호 전달 과정을 교란시킨다. 신경세포 간의 정보 교환이 제대로 안 되는 상태. 이것이 바로 술에 취하는 원리다. 보통 소주 한 병을 마시면 전두엽 기능이 마비돼 사고와 판단력이 흐려지고 2병을 마시면 소뇌에 영향을 미쳐 몸이 비틀거리기 시작한다. 네 병 이상을 마시면 뇌관이 마비되면서 호흡과 심장 박동에 이상이 생긴다. 흔히 필름이 끊긴다고 표현하는 블랙아웃 현상도 일어나는데 이것은 측두엽의 기억 회로인 해마에 이상이 생긴 경우다. 블랙아웃 현상의 실험을 위해 8갈래의 미로 중 한 군데에만 먹이를 설치하고 2마리의 쥐에게 미리 먹이 위치를 인식시켰다. 먼저 알코올을 투여하지 않은 쥐를 미로에 넣었다. 정상 쥐는 미리 알려준 먹이 위치를 단숨에 찾아냈다. 이번에는 알코올을 투여한 쥐를 미로에 들여보냈다. 술에 취한 쥐는 먹이가 있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미로만을 뒤지고 다니며 한참을 헤맸다. 어렵게 먹이 위치에 접근했지만 결국 알아차리지 못한 채 중간에 그냥 나가기도 했다. 결국 이 쥐는 먹이를 찾지 못했다. 공간 기억 실험이 끝난 뒤 뇌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알코올을 투여한 쥐와 정상 쥐의 뇌 무게를 측정해봤다. 알코올 쥐의 뇌 무게는 0.211g으로 정상 쥐보다 10%나 무게가 줄어 있었다. 알코올로 인해 그만큼 뇌 조직이 위축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결과는 사람에게서도 똑같이 나타난다. 과음으로 일시적인 기억 상실증을 보이는 블랙아웃 현상이 심화될 경우 뇌의 손상 부위는 점점 넓어지며 영구적인 손상을 가져올 수도 있다. 알코올 중독 환자와 정상인의 뇌를 MRI로 촬영한 사진. 전체적으로 조직과 구성이 치밀한 정상인과 달리 알코올 중독 환자의 뇌는 조직 간 연결이 느슨하고 군데군데 비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뇌세포가 파괴되고 조직이 위축된 흔적이다. 놀라운 것은 영구적으로 기억이 상실되는 알츠하이머성 치매 환자의 뇌에서도 같은 증상이 발견된다는 사실이다.
2003년 12월 미국 존스 홉킨스대 의대는 중장년층 1909명을 대상으로 벌인 연구 결과 일주일에 7잔에서 14잔을 마시는 적당한 음주도 뇌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발표했다. 또한 현재 술을 마시고 있는 사람뿐 아니라 이미 술을 끊은 사람도 술을 전혀 마시지 않은 사람에 비해 뇌경색 확률이 높다는 사실도 밝혔다.